안녕하세요. 낭낭나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권선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다음식을 열심히 전개했을 때 모든 항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A가 가서 열심히 전개할 때 이쪽은 3개 항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또 B가 이제 열심히 전개 3개 항 만나는 거니까 2개 하고 3개가 만나서 6개 항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주어져 있는 항 개수들을 이제 곱하기 해주면 되는 곱의 법칙을 공부해가면 할 때 많이 연습하게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점근선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A, B 이렇게 구했을 때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러는데 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 X에 해당하는 거죠. X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누기 할 때 이제 몫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 개수 부분이 신경 쓰이는 거죠. 신경 써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3입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2개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고요. 유리함수 공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점근선을 이제 찾아서 점근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점근선 구해가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문자 5개가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는데 B하고 R이 이웃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웃한다 풀이 원리가 뭐겠습니까? 묶어라 이렇게 되겠죠. BR은 이제 묶어서 한 문자처럼 보게 되면 BR 묶어져 있고 다른 문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4개의 문자가 되겠습니다. 4개의 문자 열심히 나열 4팩토리얼. 근데 이제 묶여져 있는 상태에서 BR이 이제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24에다가 곱하기 2 이렇게 차려주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48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종이수는 48. 이웃할 때 이제 묶어서 처리해 갑니다. 라는 아이디어 잘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이 있는 동아리에서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을 뽑아서 한 모둠을 독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5명 중에서 이제 2명을 고르면 되죠. 5명 중에서 2명 조합에 대한 학습을 해가는 것 같습니다. 여학생도 4명 있는데 2명을 고른다. 4 컨비네이션이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여긴 12 되겠고 여기는 4 곱하기 3을 좀 2로 나누는 거니까 약분해서 6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60입니다 라고 풀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5명 중에서 2명, 4명 중에서 2명 고른다. 이렇게 고르면 하면 되는 내용이니까요. 조합에 대해서 좀 공부해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어이쿠, 순서가 바꿔놨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집합 형태로 이렇게 좀 바꿔놓은 것들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데, 이런 합성함수, 좀 독특한 이런 부분들, 성립할 때는 k 값이 어떻게 되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f의 g를 이렇게 합성함수로 하게 되면요. 가로 이 x 자리에 gx인 2x-k가 이렇게 좀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이번에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대입해서 계산해가는 내용. 마이너스 2x 됐고 k 플러스 3 1차 부분들하고 여기는 6 마이너스 k 상수항 파트 부분하고 그죠? x 부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는 똑같은 거니까 이 부분이 좀 같아야 결과가 좀 같아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 k는 3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k 값은 2분의 3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 아닙니다. 독특하게 이제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어쨌든 주어진 부분들은 합성함수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런 연습하는 그런 취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계산을 해달라. 중간에 이제 괄호에 이제 역함수가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괄호에 역함수가 이제 각각의 역함수 되는데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야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중간에 이렇게 원래 함수가 역함수가 만나면 항등함수가 되는 거니까요. f 역함수 g 이 부분만 남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제 4를 좀 대입해가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g에다가 4를 좀 대입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를 좀 대입해주니까 6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이제 f 역함수 6 처리되는데 역함수를 구해도 되지만 이런 부분들은 k입니다라고 해서 fk는 6 이렇게 해서 구해가도 되는 거죠. 주어진 함수 주어져 있으니까 이 k는 6 처리해서 k 값은 3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k 값 3이니까 정답 3 처리해 가면 되는데요.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좀 순서 바뀌는 형태로 해서 처리가는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 아는지 질문 던지기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f 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무리함수는 그래프 모양에서 이렇게 일사분면 방향 그 다음에
2, 4분면 방향, 그 다음에 3, 4분면 방향, 그 다음에 4, 4분 방향, 뭐 이런 형태. 이곳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점이 이제 평행이동 된 거죠.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a가 돼 있고요. x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2, y축으로 2만이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돼 가면서 금방 b 값은 2입니다. c 값은 2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너스를 좀 주어진 식에 대입해주면요. 1 되니까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돼가는데 이 결과 자체가 좀 0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은 좀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4, 4분면 형태로 그려가는 그런 내용 음수 부분은 얻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함수식이 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f2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주어진 식에 좀 2를 좀 대입해주는 거니까요. 4니까 2로 풀려서 2a 플러스 1인데 a 값이 마이너스 2 됐으니까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 처리되니까 정답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무리함수 그래프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서 평행이동 어떻게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는 점이 이제 평행이동을 나타내주는 점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정역이 주어져 있는 무리함수에서 치역이 또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값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요. 그래프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4분 방에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면 되겠죠. 이때 이제 정역이 이제 마이너스 4부터 0 이렇게 대략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치역은 1부터 그럼 1부터 어디까지? B까지 이렇게 결과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같은 얘기는 주어진 식에다 0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요. 루트 A 마이너스 1 처리되는데 이게 1 되겠다. 그러면 루트 A 값이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4입니다라서 결과 얻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12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A 값이 4니까 16이니까 4로 풀리겠죠. 4 마이너스를 해서 결과 3. 즉 이 결과가 B입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는 뭐 A 더하기 B, 아이고 당연히 뭐 7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자, 무리함수 뭐 최대 최소와 관련된 것은 역시 그래프 모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 루트 안에 좀 이렇게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은 이제 2,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려가는 모양. 대략적인 큰 틀이죠. 그럼 이제 정역 표시해주고, 그럼 치역 표시해주면 무엇을 대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결정돼 가는 거니까요. 그래프 모양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해결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선 위에 9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점을 선택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겠다. 삼각형 만들려면 세 점을 이렇게 선택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위에 점이 4개가 있는데 이곳에서 3개를 선택하게 되면 일직선이 되는 거니까 이건 삼각형이 안 되겠죠. 4 컨비네이션 3 이런 부분을 빼야 되겠고요. 아래도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또 3개를 선택하는 이런 경우는 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빼주면 되겠죠. 9, 8, 7, 3, 2, 1, 3, 3은 9, 4 이렇게 처리되니까 12, 84 이렇게 처리되겠고요. 84에서 6도 빼고 10도 빼는 이런 형태를 좀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74에서 또 6을 좀 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계산 결과가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4에다가 6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4컴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4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해서 빼주면 되겠죠. 이제 70입니다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번에 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 전체 삼각형 만들 때 이제 3점이 필요합니다라는 아이디어. 그다음에 4점에서 안 되는 경우 빼기. 아이고 이건 제가 이걸 얼마 4 컨비네이션 순간 2로 본 거죠. 아이고 4 컨비네이션 3, 그다음에 5 컨비네이션 3. 각각 한 직선에서 뭐 선택하는 이런 경우들을 좀 빼서 처리해 간다는 사실. 이거 좀 기억해 가면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9칸으로 이루어진 진열장에 A 회사, 그 다음에 B 회사, 그 다음에 C 회사의 액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같은 가로줄에는 같은 회사 액자를 진행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되죠? 각각 가로줄 이곳에다가 A, B, C 부분들을 먼저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라는 거니까 3팩토리얼 되겠고요. A 회사를 좀 배열을 하게 되면 A 회사는 액자가 하나인데 3칸 중에 한 칸을 골라들으니까 3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B 회사는 2개니까 지금 나이라는 가지가 3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회사는 또 3개니까 3개를 나이라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 6이고요. 그 다음에 3이고요. 그 다음에 또 6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가 또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그러면 전체적인 계산 결과를 보게 되게 되면 이런 모양 만드니까 뭐 3 곱하기 6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도 3, K도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그때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6입니다라고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경우수 구해갈 때 이제 문제에 주어진 부분들 이제 절차를 좀 거쳐가는 거죠. 같은 가로줄에는 같은 회사 액자를 진행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먼저 회사를 뭐 어느 가로줄에 할까 배치를 좀 회사 배치하고 가게 A 회사, 그다음 B 회사, C 회사 이제 같은 가로줄에다가 액자들 이제 배열하는 이렇게 좀 절차를 좀 거쳐가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경우수 및 경우수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라는 아주 그냥 대표적인 샘플이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연습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함수와 역함수가 존재하는 gx가 마이너스의 아닌 꼴에서 다음식을 좀 만족시켜 갑니다. 이때 g의 역함수에 11을 좀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g에다가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대입한 결과가 2x 플러스 5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죠? g에다가 g 역함수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제 항등함수 x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제 2x 플러스 5 이런 부분들 이렇게 t로 이렇게 좀 치환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x는 t-5 처리 되겠고 x는 이제 2분의 t-5 되는데요. 뭐 나중에 이렇게 대입해 줘야 될 거니까 x 플러스 1을 좀 미리 구하고요. 그러면 2분의 t-3 되겠고 역수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이제 역수하게 되면 t-3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어진 식은 g에다가 t-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t입니다라고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쪽에 있는 부분들 이걸 좀 x로 좀 바꿔 써놓으면 되겠죠.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3분의 2입니다라고 해서 역함수를 좀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이곳에다 1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8분의 2 철에서 4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게 뭐 이렇게 역함수가 갖는 성질 요 모양들을 좀 신경 써서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좀 요 이론을 좀 적용해서 이제 뒤쪽 부분들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대입해 준 숫자로 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좀 치환해서 또 처리가는 이런 아이디어 되겠죠? 역함수본에 갖는 성질에서 얻은 부분들 그리고 주어진 식을 좀 대체해갈 때 치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한 두 가지 내용이 좀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좀 챙겨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두 함수 y 유리함수 무리함수 두 개 주었습니다.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먼저 유리함수가 이제 완벽하니까 유리함수를 좀 그려가면 되겠죠. 유리함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쭉 이렇게 좀 그려갔을 때 점근선 x가 좀 2가 되겠죠. 2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분의 1 이렇게 되는 모양 해서 식을 좀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리 됐을 때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2x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 정도 되고 플러스 5천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1, 3, 4분 몇 쪽에 그려가야겠죠. 그래프가 이쪽에 이제 이렇게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좀 뭐 3부터 7까지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일부분이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내용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 좀 대입을 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x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6에서 6-4 되겠고 3 대입했으니까 6 이렇게 쳐야 되니까 2분의 3, 2분의 6 해서 이제 3,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7을 좀 대입해주면은 14에다가 4를 빼니까 10분의 10 이렇게 되니까 7, 이렇게 쳐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관계식을 좀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그래프는 1, 4분 방이니까 그래프 방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주어진 그래프가 좀 만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이동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y값은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도 나중에 뭐 와서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거죠. 이 사이에서 이제 또 k값이 존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7,1하고 3,3을 지납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을 좀 대입해 볼까요? 7 플러스 k 루트 마이너스 1은 이꼴 1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7 플러스 k가 되게 되면 2에 제곱해서 4가 되는 거니까 k값은 마이너스 3에서 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루트 3 플러스 k 마이너스 1은 이꼴 3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항시켜서 제곱하면 16이 되겠고 3 플러스 k가 처리되는 거죠. 그럼 k 값은 13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뭐 정수 k의 개수를 구해가려면 어이쿠 그러면 뭐 k 값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일단은 이쪽이 자연수 13개에다가 그 다음에 0도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3개가 또 있으니까 17개가 되는 거죠. 17개입니다 라고 분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뭐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가지고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개수 꼼꼼하게 좀 잘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큰 흐름 틀에서 봤을 때는
역시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뭐 얼마나 이제 이 그래프 부분을 잘 그려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한 변형이니까요. 이렇게 일부분 그려가겠고 그다음에 무리함수 그래프, 이거 음수까지 원래 가야 되는 거군요. 그래 보니 그러니까 제가 좀 너무 이게 좀 대략 그렸는데 어쨌든 뭐 큰 틀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좀 그려서 범위를 좀 조사해서 풀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큰 흐름 틀 무엇을 풀어가는지 결정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건선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수 주어져있는데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런 부분들 이건 뭐 역함수인데 함수 성질을 이용하면 f5는 3이다 이런 얘기니까 처리해주면 되겠고 나온 결과들을 곱하기인데 8 되게 되면 아이고 여기서 나올 것은 2, 4, 8밖에 없죠. 2 곱하기 4에서 8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으로 되는 원소는 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니까 배치들을 좀 잘해야 되겠군요.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는데 일단은 5는 좀 3으로 이렇게 좀 대응돼서 하나가 좀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2하고 4 부분들인데 자기 자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대응 결과는 2, 4가 돼야 되니까 2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4는 또 2가 돼서 대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남는 원소가 1하고 3 남아있는데 또 자기 자신 되면 안 되는 거니까요. 1이 1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1은 5로 가겠고 3은 또 1로 가는 형태의 대응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뭐 함수값을 구해가는데 f 역함수 5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뭐 거꾸로 가면 되죠. 5에서 역함수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1입니다라고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계산 결과는 f2는 4가 되겠고 4는 또 2 되고 이거 둘이 좀 헷갈리니까 이건 뭐 f2가 4입니다 이렇게 한번 구해가는 결과나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결과는 2를 좀 더하게 해서 정답 5입니다라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역함수 이렇게 대체가는 거 주어진 조건들 뭐 좀 나오는 경우가 2 곱하기 4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좀 자기 자신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됐으니까 뭐 크로스되는 형태로 해서 표시해가고 주어진 조건들을 이렇게 벤다이그램에 메모해가면서 결론을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의 한 점 P에서 X축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라고 하겠습니다. 길이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일단은 점근선 좀 표시하게 되면 X는 3, 그다음에 Y는 2 이런 형태로 대략 표시를 좀 해가겠고 X-3분의 2X-6 플러스 1이네요. 일사분면 형태의 좀 그래프 그려가는데 뭐 수선의 발도 이렇게 좀 내리겠다 이런 얘기죠. 여기 좌표를 그러면 X, Y 이렇게 내리게 되면 여기 좌표가 X 여기 좌표 Y 되는 거니까요. 이때 이제 PA, PB 이런 길이들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럼 뭐 X 플러스 Y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 그렇다면 주어진 식은 X-3분의 2X-5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그럼 뭐 분리를 좀 해야 되겠군요. 이거 좀 잘 해놨습니다. 그럼 뭐 바깥으로 2 이렇게 나가고 X-3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 자,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문자가 좀 역수되어 있는데 최소값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산술기하 평균을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x-3 이렇게 만들어서 완벽한 역수 모양을 만들고 그렇다면 2배의 루트 약분돼서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최소값은 이쪽에서 2에다 이제 이쪽 5 이렇게 그런 형태로 좀 만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다면 얼마일까? 2하고 5하고 더하기해서 정답 7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스스로 좀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좌표 주어진 상태에서 수산말 내는 거니까 뭐 그냥 x, y 해주면 그 값이 그냥 그대로 값을 대입해가는 그런 내용이겠고 유리식이니까 당연히 문자가 좀 분모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역수꼴 형태를 좀 이용하는 산술기하 평균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이번 학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기억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0보다 클 거랑 같을 때고 0보다 작을 때요. 좀 나눠서 연산을 좀 해주면 되겠죠. 50 이하의 서로 다른 전수 mk에 대해서 이거 뭐죠? 합성함수죠.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해서 더하기한 결과 10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mk 어떻게 좀 큰 숫자로 좀 구성될 수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뭐 전부 다 8을 대입해 가는 거니까요. 합성함수니까 뭐 규칙을 좀 찾아가면 되겠죠. 8을 대입해주면 0보다 큰 쪽에다가 대입해주는 거니까 5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뭐 2번 하게 된 결과 그럼 이제 다시 5를 좀 대입해주면 되죠. 5를 대입해주니까 2가 되겠고 3번 한 결과를 좀 구해가려면 또 2를 대입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4번 한 결과를 구해가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 드니까 마이너스 1은 좀 아래쪽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8입니다라고 해서 계산 결과를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또 8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나온 결과들은 이렇게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10이 된다는 이야기는 8하고 2 구성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FK8이 이제 8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요. 뭐 K 값이 가장 크게 되면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4의 배수 48이 되면 되겠죠. 48 이런 형태. 그다음에 이제 F, M 이런 부분들 뭐 K가 되기도 M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요. 뭐 K를 좀 먼저 다른 쪽에서 처리했으니까 이건 M이라고 처리해주면 이게 좀 2가 돼야 되는데 이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니까 48이 4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M 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50 해주면 되겠죠. 50까지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두 개의 숫자를 좀 합하는 거니까 98이 가장 큰 결과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이 좀 재미난 규칙인데요. 뭐 일단 뭐 네 번마다 규칙이 됩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해서 반복될 거니까, 뭐 그다음 뭐 최대값이니까 숫자만 좀 키워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뭐 문제의 좀 특징을 좀 잘 파악하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5장의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적혀있는 4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9장의 카드에서 6장을 뽑아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6을 2개 이상 포함하고 6은 또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6자리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6이 아주 많으면 안 되겠죠? 6이 뭐 2개 있다면 다른 숫자가 4개 이렇게 좀 뽑아서 이런 걸 좀 나열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이웃하지 또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풀이 원리가 뭐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 이 부분들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5까지 숫자들을 이제 먼저 4개를 좀 나열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열하는 가지수는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나열하고요. 그럼 틈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틈이 생기는데 이 틈에다가 이제 6을 갖다가 좀 넣으면 되겠죠. 그럼 5 콤비네이션이해서 6을 좀 배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자리가 쫙 만들어지겠죠. 곱하기 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6, 5, 30에 120에다가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니까 1200까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6이 3개가 있다면 3개를 좀 이렇게 만들고, 그럼 3개를 좀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은, 5 곱하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틈이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요. 4개의 틈에서 3개의 틈을 좀 찾아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20에 60 처리가 되겠고, 4 이렇게 처리되니까 240 처리가 되는가요? 되겠죠? 그 다음에 6이 4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개 뽑으면, 이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좀 안 되는 경우니까 요것만 좀 처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1440까지 2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이제 좀 6이 좀 독특한 부분들이니까요. 6이 이제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이렇게 좀 나눠서 풀이합니다. 이웃하지 않는다 풀이 원리 상대방 먼저 나열 요건 뒤지면 안 되겠죠. 이런 원리가 있으니까 상대방을 먼저 배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틈에다가 좀 배치하겠다. 이건 똑같은 숫자니까 순서가 없이 그냥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요거 이제 앞쪽은 순열 뒤쪽은 조합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논리 전개가 좀 어떻게 돼가는지 좀 살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17번 살펴봅니다. 유리함수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 미수가 많은데요. 이때 이제 여기 a, b, c, d하고 관련된 이제 두 직선 만들었는데요. 이 두 직선은 9,6에서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직으로 만난다 되어 있으니까 ac를 곱하기 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9를 대면 9a 플러스 b 이게 이제 6.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떻게 되나요? 9c 플러스 d 이런 결과도 6입니다.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계식 주어져 있고요. 역함수가 존재하고 이건 이제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이제 원래 함수가 같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ax t 이 부분 이제 똑같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되는 이게 이제 역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게 되면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값이 즉 c 값이 이제 마이너스 b입니다. 라는 관계 이렇게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되었죠? 그래서 관계식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요. 유리함수 그래프 이제 점근선의 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점근선 괴라 이런 얘기죠. P는 그러면 이제 분모가 0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겠고 Q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A분의 C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계산해 달라 이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위에 선문 열심히 풀어가지고 PQ 값을 좀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C 값 형태로 좀 많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C를 좀 이용해서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C분의 1 이렇게 처리. 그럼 이제 B 값은 또 마이너스 C 처리 이렇게 좀 이제 살짝 표시해서 그럼 이제 A, B가 표현되니까 첫 번째 식에다가 C를 갖다 대입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c분의 9,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c는 6 이렇게 되게 되면 전체에다가 좀 c를 좀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곱하기 해서 부를 좀 바꿔주면 되는가요? 그럼 이제 c제곱에다가 여기는 이제 6c 되는데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6c 되겠고 플러스 9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니까 되니까 c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c 값은 3입니다 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값은 그러면은 이거 좀 a 값 결과로 좀 나오면 되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처리도 되는 건가요? a 값은 마이너스 c분의 1, 그럼 c분의 1 처리되어 있고 b 값은 또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이제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온 게 이제 p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a 값이 또 마이너스 c분의 1이니까 q 값을 그냥 또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마이너스 9. 되죠. 이제 곧바로 좀 이 부분들을 여기 좀 나온 이론들을 적용하고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해서 처리하게 되면 정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둘을 좀 이제 더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입니다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유리함수에서는 나중에 뭐 알아야 될 건 사실 뭐 정근선 요거밖에 없군요. 직선에서 그다음 이제 역함수도 있었죠. 역함수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구해놓은 부분들 됐습니까? f 역함수 이렇게 좀 구해놓은 부분들. 이게 좀 평상시에 연습을 해서 좀 처리해야 되지. 시험 장소에서 좀 안 되면 뭐 역함수 구해서 처리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미리 좀 학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관계식 풀어가는 건데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거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세집합 x, y, z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y로 하는 함수, 또 함수, g가 또 각각 주어져 있는데요.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고 함수 값들이 뒤엉켜 있는데 좀 어쨌든 점점 커져야 되겠고 교집합에 해당하는 그런 원소들 x하고 y 교집합이 뭔가요? 2, 3, 4 이런 건가요? 이런 원소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벤 다이그램 좀 그려가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X집합은 1, 2, 3, 4 이런 대응이 되겠고 이곳에서 2, 3, 4, 5로 가는 대응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2, 3, 4, 5에서 3, 4, 5로 가는 이런 대응이 되는 거죠. F 대응, G 대응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일단 F3이 좀 제일 좀 작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죠. 3이 좀 제일 작은 대응이니까 이것을 좀 큰 숫자로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것도 뭡니까? 함수가 되는데 만약에 G4는 그러면 F4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가요? 그죠.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G4에서 나온 이 결과들은 숫자가 좀 커져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3쪽이 좀 작은 거 부분들이 되겠고 알겠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그러네요. 이런 거 좀 참고해가지고 풀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F1 좀 크게 해줘야 되겠고 그러면 3이 좀 작은 거니까 3이 좀 2가는 이런 부분들 해줘야 될까요? 그럼 이제 G2는 이거보다 큰 숫자들이니까 다양하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만약에 G3은 또 어떻게 된가요? F3에다가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G3이 좀 결정되는 거군요. G3이 또 3으로 이렇게 결정되겠죠. 하나 커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G2는 또 어떻게 될까요? F3보다는 또 G가 또 큰 결과가 돼야 되니까 3은 되고 싶은데 3은 안 되는 거니까 4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G가 4가 됐으니까 그러면 또 F2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F2는 그러면 또 3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여기서 이제 G2는 F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게 좀 4가 나왔으니까 F2는 3입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내용 되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조건 F3, 2 돼 있고 그거보다는 G2가 더 큰 4가 됐으니까 저 커졌고 그 다음에 F1은 이게 4보다 더 커져야 되니까 F는 이제 5에 대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F4가 가서 되는 건 4가 되겠고 그럼 G4는 또 그러면 5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형태로 좀 대응해가는 그런 내용. 그러면 자연스럽게 명이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F 역함수 5다. 그럼 5가 가서 대응되는 건 숫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건 뭐 1이 됩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 G2는 4입니다라고 처리하면 되니까 합해서 5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의 조건에 맞는 벤 다이그램을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죠? 조건에 맞는 것들을 좀 잘 찾아달라 이런 얘기인데 아이쿠 이게 뭐 F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F하고 G하고 이제 둘을 좀 동시에 고려해야 되겠고 관계식도 이제 양쪽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이제 동시에 고려가 하는 이런 측면들 아이고 이건 좀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풀이를 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평상시 연습 잘 하시기 많이 해두시기 바랍니다. 19번 함께합니다. 두 집합 X, Y 주어져 있습니다. A집합은 X의 부분집합, B도 Y의 부분집합 되어 있고요. 각각은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개가 되는 합집합 종류는 몇 개입니까? 원소가 또 합집합 3개들은 합집합의 종류는 몇 개가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질문이 좀 독특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뭐 X집합, Y집합이 있는데요. 집합을 뭐 원소들이 좀 이렇게 1, 2, 3, 4가 좀 이렇게 공통적인 요소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X만 있는 그런 집합을 따지면 여기 이제 5, 6이라는 원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X 교집합 Y 부분에 1, 2, 3, 4 원소가 있고, Y만 있는 집합에는 뭐 7, 8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합집합의 원소를 원소가 좀 4개가 되는 경우는 그 이 원소가 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게 A, B의 뭐 순서상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합집합의 모양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곳에서 이제 원소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이곳에서 뭐 개수 두 개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될 건 A와 B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기 4개의 원소 중에서 이제 2개의 원소를 좀 이렇게 갖다가 배치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되니까 6가지입니다. 여기 뭐 2개의 원소 다 넣은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가지수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제 1, 2하고 7, 8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는 뭐, 이건 더 이상 설명 안 되겠고. 다음에 이제 뭐 3개, 1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원소 3개, 그러니까 4 컨비네이션 3이니까 4가지에다가 여기 2가지, 8가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원소 3개 1, 2, 3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서 뭐 7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지금 지금 B집합 자체가 뭐 7에다가 뭐 1일 때 3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7일 뭐 72, 73 이렇게 해서 뭐 또 3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냥 합집합 종류 자체가 1, 2, 3에 7 이렇게 되는 거라서 되죠. 이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A, B 순서상 이런 부분들이 질문 던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합집합의 개수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서 합집합 원소를 좀 어떻게 구성해 가느냐. 대신 원소는 각각 이제 2개 좀 구성될 수 있게 이런 것만 좀 고려가면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4개의 원소 이쪽에 아무것도 안 나오면 1, 2, 3, 4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합집합이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 가지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곳에서 원소 하나가 나오고 있고 하나가 나오고 2개 규칙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2가지, 여기는 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8가지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에 2개에 하나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여기 또 2가지, 여기는 6가지 되는 거예요. 12에다가 또 2가지니까 24가지 집합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럼 1에서 셋 이렇게 되면 또 2가지에다가 여기가 그럼 또 4가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8가지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2개가 원소가 나오면 여기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렇게 한 가지가 있겠죠. 2개, 1개, 1개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4가지, 그 다음에 또 2가지 해서 이제 8가지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2가지 이렇게 되면 또 6가지 되는 내용. 이렇게 들면 이제 원소가 4개짜리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와, 그럼 이거 좀 다 더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와, 재밌는데요? 6818, 6818. 이거 대충 구조인데요? 그죠? 어쨌든 뭐 열심히 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를 좀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14에다가 15에다가 23 이렇게 쳐야 되겠고, 여기가 23 되겠고, 여기가 뭐 24 이렇게 되가는데요. 이거 좀 더하게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60에다가 70까지가 되는가요? 70까지 해서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소 또 3개짜리를 해야 되겠죠? 원소 3개는 뭐 여기 0일 때 여기서 3, 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4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4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개에 1개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6에다가 여기서 2가지 되는 거 맞죠? 2가지 4 컨비네이션 6에다가 2 해서 이제 12가지수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좀 없는 거죠. 1개, 2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안 되겠죠. 1개, 2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쪽에 있는 원소들에서 이제 A집합의 원소를 이제 2개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이런 것 좀 안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르고, 작은 것부터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교집합 부분들은 이제 원소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2가지, 4가지, 또 2가지, 하면 16가지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1가지, 2가지 이런 내용들, 그럼 이걸 뭐 방금 전에 했던 12가지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또 이건 얼마인가요? 20에다가 30, 44가지가 되는 거예요? 44가지? 됐죠? 20, 24, 그러니까 44가지 이런 내용들. 그럼 70에서 44를 또 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차를 구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면 30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정답 26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이쿠.
어려운데요. 일일이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제 원소 3개짜리 할 때는 이제 교집합 부분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라도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A집합은 이렇게 해서 A집합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B집합 구성해야 되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좀 하나 있어야 되니까 공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좀 고민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하하하하. 아이코. 다시 한번 큰 틀에서 살펴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A집합, B집합의 순서상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인 건데 그렇지 않고 합집합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합집합 개수 구해가는 거니까 좀 질문하는 부분이 좀 독특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가면서 꼼꼼하게 처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0번 권선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X집합 1, 2, 3, 4 주어져 있고요. X에서 X로 1대1 대응인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2번 하게 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겠고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또 EX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해 가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F 이름 2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1이 될 수도 있겠지만 2가 4가 되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든 둘 중에 이런 게 하나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 6, 뭐 4, 8 이런 건 없는 거니까. 됐죠? 근데 첫 번째 조건에서 2번 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되려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F2. 그럼 2가 다시 1로 되어야 이제 두 번일 때 자기 자신 규칙이 되는 거죠. 그럼 F2가 4가 되면 4가 또 2가 이렇게 되어야 두 번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규칙.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나눠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1대1 대응을 유지시켜가면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3, 4 부분은 3, 4에 대응돼야 되고 오른쪽에서는 1, 3이 1, 3 쪽으로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뭐 3이 가서 대응되는 일을 가지수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3이 뭐 4로 돼야 되면 4는 3 이런 식으로 좀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두 번마다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 거니까 뭐 크로스 돼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3이 될 때, 4가 될 때 몇 가지? 2가지. 이쪽도 몇 가지? 2가지 이런 형태에서 전체적인 함수는 4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4가지 이거 풀어가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옳은 거 고르는 건데요. 그런 거 골라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2는 2의 역함수 대응한 결과가 같습니까? 2 가서 대응되면 1이면 2 역함수 여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고요. 4가 되면 또 2가 또 4가 대응되면 또 4는 또 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 뭐 두 번마다 대응 규칙 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아이고 2는 또 이렇게 4 잘못 표시했는데요. 어쨌든 뭐 결과 나왔고요. F1이 3이다라는 이야기는 좀 오른쪽 벤 다이그램 쪽에 가서 살펴야 하는 얘기죠. 이렇게 3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는 당연히 2는 또 4에 대응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 F2는 4입니다. 역시 맞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능한 함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아이고 이거 구해라는 거네요. 4개였으니까 이거 좀 잘못됐네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기억년 2개만 맞습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에 주어진 조건, 어떤 원소 X에 대해서 이게 좀 EX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될 원소가 이제 1하고 2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조건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두 번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되는 그런 계통이니까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요소가 되는 거니까 이런 걸 좀 고려해서 벤 다이그램을 그려가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죠? 자, 20번 건설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뒤쪽에도 좀 이렇게 좀 독특한 문제도 좀 보였고,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권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락환이었습니다.